이야, 진짜 악마는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비밀을 준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즈컷입니다. 106회에서는 공 실장이 한강에 뛰어들려다가 내가 두 아이를 바꿔놨다고 오열하며 무너졌고 그걸 김선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20년 전 바뀐 아이의 퍼즐 조각을 손에 쥐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친자 폭로가 터질까요? 저는 절대 아니다의 한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선재가 그 비밀을 어떻게 이용해서 민경채, 루시아, 세리를 한 번에 흔들고 민강 유통까지 자기 판으로 끌고 들어갈지 107회에 나올 법한 스토리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밤이 내려앉은 베리망 레스토랑 입구에서 김선재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손에는 두 개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친자 확인 결과가, 다른 하나에는 민두식 회장의 위임장 초안과 민강유통 후계 설계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람 셋, 회사 하나, 인생 몇 개쯤은 바뀌겠네요. 김선재가 혼잣말을 하며 레스토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웨이터가 문 쪽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정루시아 씨, 민세리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모실게요. 가족석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석이요? 저희가요? 루시아가 의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가족석이라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세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웨이터의 안내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한쪽 테이블에서 김선재가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네요. 회장 직무대행님. 세리 양. 김선재가 말했습니다. 김변, 이렇게까지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루시아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회사 얘기랑 가족 얘기를 같이 하자는 자리입니다. 김선재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저희 셋으로요? 루시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일단 앉아보시죠. 곧 아가씨 한 분 더 오실 거라서요. 김선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민경채가 급히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도 오셨네요. 오늘 주인공 네 번째입니다. 김선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리까지 데리고 이런 자리 만든 이유가 뭐예요? 소설 그만 쓰고 본론만 말해요. 민경채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모두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놓고 물러났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변, 설명해 주세요. 루시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건배부터 할까요? 김선재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강유통 진짜 가족의 시작을 확인하는 자리니까요. 진짜 가족이라니요. 민경채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무섭게 말하지 마세요. 무슨 얘긴데요? 세리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선재가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이 봉투부터 보시죠. 친자 확인 결과입니다. 김선재가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이요? 루시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구랑 누구요? 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경채 사장님과 민세리 양. 김선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김변, 그만해요. 민경채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동의하셨네요. 결과 확인하겠다고 서명하셨으니까요. 저는 그냥 서류를 받아온 것뿐입니다. 김선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말이에요? 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 막내딸이잖아요. 우리 아빠 셋째 딸. 그래. 넌 회장님 딸이지. 루시아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민 회장님 호적에도 그렇게 올라가 있고요. 김선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호적은요, 종이입니다. 피는 그보다 솔직하죠. 김선재가 봉투를 열어 한 장짜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치율 99.9%. 민경채, 민세리. 모녀 관계로 판정되었습니다. 김선재가 침착하게 읽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루시아가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리는 회장님 딸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종이 기준으로 보면 세리는 회장님의 딸이 아니라 사장님의 딸입니다. 김선재가 말했습니다. 민경채도 너무 놀라서 김선재에게 물었습니다. 김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장님, 제가 민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리가 의자를 움찔하며 일어섰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진짜야? 나 언니 딸이야. 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리야, 그만해. 민경채가 낮게 말했습니다. 언니 뭐야? 언니가 내 엄마야? 세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잠시 말이 끊겼다가 민경채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민경채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알게 해서 미안하다 세리야. 그러니까 나는 아빠 딸도 아니고 엄마 딸도 아니고 언니 딸이었어. 세리가 눈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널 막내딸로 키웠고 난 그냥 숨기고 일만 했지. 민경채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루시아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세리는 이제 제 딸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울고. 김선재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진짜 엄마냐 싸우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요? 민경채가 김선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민강유통 후계 구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밖에서는 미혼모 민경채 사장, 그녀의 딸 민셀이라는 기사 준비까지 돌아가고 있죠. 김선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민경채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기사를 루시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는 거죠. 김선재가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세리가 눈물 맺힌 눈으로 김선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는 저하고 언니를 망가뜨리려고 부른 거예요. 살리려고 부른 거예요. 세리 양, 살리려고요. 김선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리 양이 누구 딸인지 이왕이면 세상에 제대로 나가게 하자는 거죠. 남자들 편의대로 꾸며진 호적 말고 진짜 피로. 김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민경채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김선재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네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세리는 더 이상 회장님의 막내딸이 아니라 민경채 사장의 친딸로 서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도 밖에서도요. 두 번째, 그 순간부터 민강유통 후계 구도는 자연스럽게 민경채 민세리로 굳어집니다. 아무도 시비 걸 수 없게요. 그걸 왜 김변이 정해요? 민경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서류와 피가 정한 걸 그냥 읽어드리는 겁니다. 김선재가 말했습니다. 세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뭐야? 내가 얼마나 엄마를 찾아다녔는데 언니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와서 언니 딸이 되라고. 그냥 언니 딸로 인정받으라고. 그래요. 숨겨진 사생아가 아니라 당당한 후계자로 인정받으라고요. 김선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김선재가 나머지 봉투 하나를 슬쩍 집어들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장님하고만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재가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길래요? 루시아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루시아를 바라보며 잠깐만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을 주시죠. 오늘은 두 분께도 쉬운 날은 아닐 테니까요. 김선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루시아와 세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서로를 부축하며 가족석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민경채와 김선재 둘뿐이었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겠네요. 김선재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변, 오늘 일 어디까지가 목적이에요? 민경채가 눈을 고정한 채 물었습니다. 김선재가 두 번째 봉투를 조용히 밀어놨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남겨둔 위임장 초안과 민강유통 후계 설계안입니다. 사장님 이름, 그리고 방금 확인한 세리양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민경채가 봉투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세리를 제 뒤를 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어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민경채가 민강을 지키고 그 다음은 민세리가 있는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김선재가 말했습니다. 미혼모 스캔들, 사생아 기사, 친자 검사 유출 뭐든 하나만 터져도 회장님의 설계안은 그냥 종이 조각이 됩니다. 사장님도 알잖아요. 김선재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요. 민경채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저랑 같은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김선재가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고
기사 루트도 막아두고 있습니다. 대신 앞으로 이 집안과 회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저랑 같이 결정해 달라는 거죠. 같이요? 민경채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회사에서도, 그리고 가족으로도요. 김선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요? 민경채가 되묻습니다. 사장님, 방금 전까지 세리는 회장님의 막내딸이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장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딸이 될 수도 있겠죠. 김선재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경채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강유통의 법률 담당이자 앞으로 사장님의 남편이 될 사람으로서 민경채, 민세리,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김선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변, 장난해요? 민경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장난칠 정도로 싼 판이 아니죠. 회장님 설계한 친자 결과, 언론 루트, 다 합치면 이 회사의 목줄입니다. 그런데 그 목줄을 제가 쥐고 있다는 말은 곧 사장님 편에 서면 사장님도 같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김선재가 덧붙였습니다. 민경채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결혼 얘기까지 여기서 꺼내겠다는 거네요. 네, 민경채의 딸 민세리, 그리고 그 가족의 변호사 남편 김선재. 이 정도 구도면 세상이 뭐라 하든 민강유통은 꽤 단단해집니다. 김선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거절하면요? 민경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서류들이 사장님 뜻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 책상 위로 올라가겠죠. 저는 말렸다는 기록만 남기고요. 김선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세요. 민경채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다만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는 새벽이 밝기 전에 결정이 나야 하거든요. 김선재가 말했습니다. 김선재가 봉투를 민경채 앞으로 살짝 밀어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사장님이 결정을 내리시면 그 다음 장면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민경채는 봉투를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친자 결과지, 아버지의 설계안, 그리고 김선재의 가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편 레스토랑 밖 복도에서 세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딸이라니,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뭐였지? 이날 밤 누구 하나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 김선재만이 새로운 가족 구도와 민강유통의 판을 머릿속에서 그리며 천천히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